토트넘이 맨시티에 패배하면서 카라바오컵 준우승을 차지했죠. 2년 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리버풀에게 패배한 뒤에 또다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데 실패한 건데요. 토트넘 팬들은 물론이고 손흥민을 응원하는 국내 축구 팬들 역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로 데뷔한 이래 아직 커리어에 우승이 없기 때문인데요. 연령별 국가대표 대회인 이제 아시안 게임 이 우승을 제외를 하면 손흥민은 프로에서 아직까지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이 없습니다. 비시즌에 치는 아우디컵은 이제 번외 대회이기 때문에 보통 우승 경력에 포함을 안 시키죠. 자, 그런데 이번 경기 기대가 좀 없었던 건 아닌데 물론 쉽지 않은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맨시티가 지금 유럽 최고 수준의 팀이잖아요. 근데 막상 경기를 보고 나니까 좀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워낙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근데 안타까운 게 맨시티하고 토트넘 물론 맨시티가 한 수 위의 팀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이 정도까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안이했는지 또 선수들이 어쩐 일인지 정말 주눅이라도 준 것처럼 모든 1대1 상황에서 좀 달려들질 않고 회피를 합니다. 공을 앞보다는 뒤로 돌리고 이런 좀 굉장히 소극적인 플레이가 넘쳐나면서 도무지 재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자신감이 없는 팀에게 승리란 참 머나먼 얘기인데 결국 제대로 기량 한번 발휘하지 못한 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슈팅도 전후반에 각각 한 번씩 전반에 한 번, 후반에 한 번이 전부였고 후반전도 후반 시작 직후였습니다. 그나마 손흥민 선수는 해리 케인은 슈팅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채 끝이 나버렸습니다. 손흥민이 슈팅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어려울 일이 아니긴 한데요. 저는 이게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기 스타일이고 또 좀 더 확률 높은 선택을 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니까요. 다만 본인이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패스를 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손흥민 선수가 상대하고 1대1 상황이 오는 걸 좀 꺼려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드리블을 시도한다거나 주위 동료를 활용을 해서 2대1 패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패스를 주고 우리가 레길론한테 많이 보는 패스를 주고 들어가서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그러니까 상대를 돌파해 나가려는 시도 자체가 좀 최근에 줄어든 느낌이 확실히 좀 들어요. 적극성, 또 과감성, 또 이런 개념들과 좀 거리를 두는 스타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좀 저돌적인 면이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날도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이게 경기 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기사도 제법 났고요. 근처에 있던 상대팀 맨체스터 시티의 균도완, 필포든이 바로 와가지고 엉엉 우는 손흥민을 붙들고 한참 동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런 모습까지 좀 바이럴이 됐죠. 또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덕배 데브라이너가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모습도 참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덕배는 참 손흥민 선수하고 언젠가 한솥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데브라이너가 맨시티하고 재계약하지 않았나요?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로 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팀 동료인 해리 케인, 가레스 베일 이런 선수들도 손흥민을 다독거리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었죠. 손흥민 선수의 눈물이 사실 한국 팬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게 사실이죠. 여전히 어색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긴 합니다만 그런데 현지 팬들은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우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나 캡처한 사진이 굉장히 지금 화제를 많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눈물을 올여름 토트넘을 떠나는 신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비판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눈물을 보이는 것 자체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팀 패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데 여기서 왜 우냐 이런 좀 고운 소리를 못 들었어요. 간단히 몇 개 좀 소개를 해보면 주로 이제 트위터 반응 일단에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울다니 하면서 약간 성 챔피언스리그나 이런 그러니까 카라바오컵 대회를 좀 약간 비하하는 발언인 거죠. 아니 고작 카라바오컵 결승에 졌는데 왜 울어? 근데 손흥민 선수가 눈물을 흘린 게 어떤 대회를 가려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또다시 우승에 실패한 거, 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팀 전체도 부진했습니다만 자신이 뭔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북받친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좀 비판적인 얘기들도 간단히 좀 소개를 해보면 왜 우는 거야? 자기 때문에 졌는데 이런 좀 거친
반응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날 그 교체 카드, 메이슨 감독의 교체 카드에 대한 불평이 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많더라고요. 손흥민을 100% 손흥민을 뺐어야지 왜 모우라를 빼? 뭐 이런 얘기. 모우라가 계속 경기를 뛰었다면 모든 공을 쫓아다니면서 태클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맨시티 선수를 한 명 퇴장당하게 했을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 진짜 별로이긴 했다. 뭐 이런 류의 반응들이 꽤 많이 그 발견이 됩니다.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쩌라고 손흥민은 우리한테 올 시즌 통틀어서 월드 클래스 활약을 해줬잖아. 딱 하루 이런 건데 뭐 이런 거. 팀이 졌는데 감정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감싸는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이렇게 위로하는 반응조차도 손흥민의 경기력이 부진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게 좀 핵심이죠. 자, 현재 평점 몇 개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이제 미국 CBS 스포츠입니다. 여기는 수비수인 토비 알더베이렐트에게 평점 7점, 최고점 줬고요. 루카스 모우라, 요리스한테 6점을 줬습니다. 나머지는 죄다 4점과 5점인데요. 손흥민한테도 최하점이 4점을 줬습니다. 압박을 제대로 못했다. 이거는 좀 이번엔 좀 많은 얘기죠. 맨시티가 손쉽게 전진하도록 내버려 두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 여기 평가 내용이 인상적인 게 슈팅이 없거나 골을 못 넣은 게 아니라 공격수잖아요, 손흥민이. 압박, 수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 맨시티가 그만큼 강한 팀이라는 걸 인정을 바닥에 깔고 한 그런 평가인 거죠. 수비적인 임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인 거니까. 자, 여기는 이제 손흥민과 함께 최저점을 준 선수가 레겔론, 윙크스 이렇게 두 명이고요. 교체로 투입된 시소코하고 가레스 베일한테도 최하점 줬습니다. 베일은 특히 이날 존재감이 거의 없었어요. 자, 손흥민에게 냉정한 점수를 준 건 사실 거의 모든 매체입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도 요리스 8점, 어우 높네. 토비하고 윙크스 7점 괜찮은 평가를 했는데 손흥민은 호이비에르 레길론과 함께 최저점인 5점을 줬습니다. 근데 다들 케인을 손흥민보다 높게 주네요, 점수를. 부상 복귀였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한 건가? 네. 마지막으로 풋볼 런던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는 손흥민한테 유난히 냉혹한 곳인데 토비 알더베르트 9점, 요리스하고 다이어한테 8점을 줬고요. 최하점은 손흥민 혼자 4점. 여기도 케인은 손흥민보다 1점 더 줬는데 손흥민 평가는 이렇습니다. 경기 내내 별다른 임팩트가 없었다. 모우라가 왜 먼저 교체가 됐는지 모르겠다.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인다. 뭐 이런 좀 안 좋은 얘기들. 적어도 오늘 경기만큼은 좀 반박하기가 어렵네요. 케인에 대한 평가. 손흥민처럼 열심히 뛰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평가는 비슷한데 점수는 더 높게 받았네요. 또 한 번의 결승전 패배. 하지만 부진한 경기력에 뜻밖의 눈물까지 손흥민 선수를 향한 평가가 썩 좋지 않은 그런 하루였는데요. 힘든 시기죠.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느낌도 있고 뭐 계약 문제도 지지부진한 상태고 어찌 보면 이제 새로운 목표를 좀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응원이 가장 필요한 게 지금이 아닌가 싶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좀 많은 위로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꿀리TV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빠.